안녕하십니까, 김민호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경제 양극화 문제의 세 번째 말씀으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영원한 미해결의 장,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제목 부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치고 중소기업 문제가 중요하다 하고 이야기하지 않은 정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중소기업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기업 수의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630만 개. 옛날에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했는데 좀 그동안에 바뀌었더군요. 그래서 요새는 기업 수를 가지고 기업을 중심으로 통계 조금씩 사업체 개념하고 기업 개념 좀 다릅니다만은 통계를 내고 있는데 630만 개예요.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9%예요. 고용 면에서는 1,599만 명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82.9%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니까 미국은 42%, 2.4%, 일본 53.5%,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은 약 60%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경제의 발전 정도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적은 나라일수록 잘 사는 나라다라고 대충 이야기해도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 틀린 말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 즉 생산 면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생산의 약 50% 정도밖에 중소기업이 담당하지 못하고 있고, 수출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약 20%밖에 중소기업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많은 중소기업 그리고 그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생산과 수출 면에서는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숫자나 근로자의 숫자에 비해서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기여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그만큼 낮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 정부치고 중소기업을 중시하면서 중소기업의 지원을 갖다가 많이 하겠다 하지 않은 정부가 없어요. 제가 2005년, 2003년, 4년부터 한 3년 반 가까이 중소기업 연구원 원장을 했는데, 2005년에 어떤 강연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쭉 정리를 해봤더니 했던 거하고 지금 최근에 2019년 또는 2020년 통계도 있습니다만 주로 확정 통계로 2019년 통계를 비교해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사업이 2005년에는 247개가 있었는데 2020년에 이게 1315개로 늘어났어요. 비재정 지원 사업은 17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132개가 됐어요. 조세 지원 제도가 그 당시에는 47종, 47종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72종이 되어 있어요. 예산은 2005년도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약 8조, 약 100억이었는데 지금은 26조 1,400억.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혹은 정부가 바뀔수록 중소기업의 지원은 점점 늘어왔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같이 완벽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원 제도와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연구원을 할 때 참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서 이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배우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 연구원들을 갖다가 초빙해서 이야기도 듣고,
또 용역도 연구 용역도 얻어서 연구를 해주고 돈도 벌어오고 뭐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정부가 바뀌면 바뀔수록 점점 더 많은 지원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문제는 여전히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경제 문제이면서 아직도 해결된 것이 거진없다.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있는가.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저는 중소기업 문제를 연구원의 책임을 맡아서 한 3년 반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결론을 내린 문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는 바로 경쟁력의 문제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예를 들어서 판로가 어렵다, 찾기 어렵다, 돈 얻기가 어렵다, 금융이 어렵다, 대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뭐 환율 등 대외 변수가 움직일 때 여기에 적응할 능력이 중소기업에는 없다.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등등 뭐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의 현안 문제는 이 말을 바꾸면 중소기업이 경쟁력에 있어서 취약하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제도는 우리나라 지원 제도를 뭐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죠. 근데 정부는 절대로 공짜로 주는 법은 없어요. 보호 혹은 지원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규제, 내가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이러고 하면 안 돼, 이런 규제를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연구원장을 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 제가 늘 지론으로 생각하는 것이 경쟁력의 건 어디서 생기는가. 오로지 경쟁적 환경에서 생긴다.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을 보다 더 경쟁적 환경에 놓이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막 그것이 결국 중소기업의 국제화의 문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 방향을 국제화 전략에서 찾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것이 제가 중소기업 연구원장을 할 때 내렸던 결론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지원 제도 갖고 있는 문제, 이 많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려 재정 사업이 1,300개나 있고요. 비재정 사업이 130개나 있고 조세 지원 제도가 무려 72종이나 있는데 이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때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인가. 뭐 얘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중소기업 연구원장을 할 때 우리 연구 박사 뭐 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다 경제학 박사를 받은 사람들인데 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좀 연구를 해가지고 안을 한번 내봐라 하면 뭐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안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갖다 왜 시장적 접근으로 해결할 길은 없는가? 왜 이 문제가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가? 하면 대개 이 사람들이 네, 시장이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경쟁 조건에서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나? 소비자 선택 원리에서 봤을 때 문제 있는 부분이 없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없는가? 이러한 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봐서 분명히 한 개 내지 두 개 내지 셋 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것부터 우선 돈을 안 들이고 고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난 뒤에 그러고도 안 될 때 재정을 혹은 조세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우리 연구진들을 갖다가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제도 중에서 옛날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건 중소기업만 할 수 있는 산업이다. 1979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한 30년 가까이 존속했던 제도였죠. 근데 이 제도가 결국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더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으로 만든다. 지나친 보호를 통해서 경쟁의 기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정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걸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 하는 반성하에서 이 제도를 2006년에 폐지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슬그머니 또 비슷한 제도로 탈바꿈을 해서 다시 생겨났어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그전에는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했는데 이제는 법이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에 의해서 하겠다. 말은 좋은 합의인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을 불러서 업종을 지정을 해서 혹은 품목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는 걸 가능한 대로 자제시킨 거 마치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비슷한 모양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강제로 하는 것과 차이가 없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별의별 문제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막상 우리 대기업들은 손을 뗐는데 외국 기업들이 와서 그 손을 떼버려서 생긴 자리에 외국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외국 기업만 좋은 일을 시킨다든가 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때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경쟁력의 향상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경쟁 구조에서만 생깁니다. 보호를 통해서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 영원히 정부가 보호를 해줄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근데 보호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소기업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순간 그 보호가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더 크는 것도 자제하면서 어떻게든 중소기업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하는 소위 피타팬 정군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바람직한 이 중소기업 정책 방향은 뭘까요? 제가 생각했던 걸 대충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세계 중소기업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중소기업 협의 기구가 2개가 있는데 기업가 중심의 협의 기구도 있고 학자 중심의 협의 기구가 있는데 이 ICSB라고 하는 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라고 하는 이것은 주로 학자들 중심의 중소기업 문제를 토론하고 연구하고 협의하고 하는 기구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연구원장이 이 당연직 이 한국 대표로 돼 있어요. 제가 여기 매년 연례총회에 가서 각국에서 나와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뭐 수십 가지를 하는데 그때마다 주제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나 몇 년이 흐르는 큰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기업가 정신을 고양할 것인가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문제 아까 제가 영우진의 이야기를 할 때도 이야기했죠. 뭐 중소기업 문제 한번 검토해 보라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하는 안을 들고 나오는데 그 회의에서는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한다 뭐 보호를 어떻게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법은 거의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고양할 것인가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세부적인 주제들이 선정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경쟁적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국제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을 보다 더 국제 경쟁 환경에 노출시킬 것인가. 이것이 정부의 연구 과제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의 문제로만 보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핵심적 부분으로 등장하고 나아가서 경제정책 모두가 중소기업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정책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하는 조직에서
다루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중소기업연구원 한정할 때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이 있었죠. 그리고 중소기업 문제, 현안 문제, 실무를 다루는 그런 조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 부족하다, 뭐 보다 더 격상시켜야 중소기업 문제가 해결된다 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을 시켰어요. 장관이 기관장이 되는, 국무위원이 기관장이 되는. 그러나 뭐가 달라졌는지 저는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청으로 있을 때도 마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어. 물론 실현은 안 됐지만 그때 제가 제시했던 의견은 중소기업 문제를 정말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돌리면 중소기업청을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경상적인 집행기능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합해서 단일화하고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는 정책기능은 산업부로 옮겨가지고 산업부의 핵심적 기능으로서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청으로 독립하면은 더 중요한 정책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청에는 정책 기능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청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정책을 갖다가 다른 부처하고 관련될 때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산업부로 들어가서 거기서 산업부의 핵심 기능으로 과거에 산업부가 하던 산업별 혹은 품목별 정책 지금 그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과거에 산업정책의 대상이 되던 그런 산업 분야 혹은 기업들은 이미 거진 국제화되고 커버려서 산업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중소기업 문제를 산업부의 핵심적 정책 기능으로 삼고 해나갈 때 비로소 중소기업 문제가 우리 정책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 그렇게 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중소기업이 아니죠. 대기업하고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이것은 주로 공정거래 제도를 잘 운영해가지고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잘 운영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독립기업으로서 경우에 따라서 대기업과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마치 독일에 있어서 강소 중소기업 약 500여 개. 이것은 세계 어떤 기업도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강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독일의 경쟁력의 근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독립기업은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경쟁 구조를 강화시키면서 만약 경쟁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제거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강소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소상공인 자영업들은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해결될 길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최하되어 있는 인력의 반 내지 3분의 1을 빼내어 가지고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옮기는 대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그러한 기업들을 흡수할 수 있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벤처, IT 산업 이 사람들은 소위 첨단 산업들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최대한 규제를 풀고 배제하고 마음껏 뛰놀도록 하라 말이죠. 마음껏 세계 IT 벤처 기업들하고 경쟁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지금 뭐 네이버라든가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하는 세계적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겨우 2개 정도가 지금 국가총회에서 10대 기업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무수히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어요. 그 기반을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 정부가
정말 정책적 차원에서 한국 경제 전반을 놓고 이 중소기업 문제를 들여다보는 날이 올 때 비로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는 미해결의 장에서 해결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이상으로 거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